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이거 오늘 태극기 집회 아주 그냥 엄청나게 몰아붙여야 되는데요. 지금 한창일 텐데요. 자, 매주 토요일마다 워싱턴 DC 연결해서 워싱턴에서 보는 국내 정치, 또 미국과 한국의 정치 비교 이런 걸 하는데 박재영 박사 연결해 봅니다. 박재영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박재영입니다. 네, 워싱턴은, 한국은 아직도 더운데, 거기는 좀 시원해졌죠? 비슷한데요. 아침, 저녁으로는 좀 선선해졌고, 낮에는 아직 여름 날씨 같아요. 그랬었군요. 자, 이게 오늘은 여기 한국은 조국이다, 지소미아 문제다, 지금 난리가 났는데요. 그것도 그거지만 오늘은 요거 좀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한데 특히 북한에서 해커 부대가 거기 세계 5번째 안에 든다는데 해커 부대가 이거 우리 개인정보 빼내서 수조 원을 탈취했다면서요? 예, 이게 지금 좀 시끄러운 지소미아하고도 사실은 연관이 되는 얘기인데요. 말씀을 드리자면 요즘 특히 이 미국에서 여기 한인들 사이에 많이 하는 말이 한인들이 가장 여기 외국에 사는 한인들이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걸 단어를 요즘 못 쓰겠다 이런 말을 해요. 바로 조국이란 단어인데요. 왜 외국에 살다 보니까 무슨 한인 언론에서나 여러 자기들끼리 말할 때나 이 조국이란 표현을 할 일이 많은데 이게 요즘에는 이 조국이란 단어를 못 쓰겠다. 그래서 고국이라고 써야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을 봤어요. 그러네요. 예, 아주 이상한 사람 하나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어휘에까지 변학하고 생겼는데 이 사람의 위선과 이중성 드러나면서 온 나라가 들썩이다가 갑자기 이제 지소미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문제로가 다 덮어버렸죠, 갑자기. 지금 온통 시끄러운 이 지소미아 파기, 이 문제가 심각한 건 직접적인 군사 정보, 북한의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도발 가능성 이런 정보가 앞으로 한국에 전달되는 게 제한될 수 있다. 이 사실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더 심각한 건 흔히 생각 못하는 문제, 바로 여러분 한국인들 지갑 속에 있는 귀중한 돈 그리고 최고의 보안이 필수적인 개인정보 이런 것들이 무방비로 털릴 위험이 훨씬 높아졌다는 건데요. 그렇죠. 예, 이 박사님 혹시 인터넷 뱅킹, 스마트폰 뱅킹 이런 거 이용하고 계신가요? 하죠. 이거 제 것도 틀리는 거 아니야 또? 지금 사용하고 계신 방송에 사용하고 계신 컴퓨터 그리고 스마트폰, 카톡 이런 거 이용해서 혹시 미국이나 외국 비자 관련 업무 아니면 여권 관련 일을 처리하거나 이메일로 신상 정보 카톡이나 이런 걸로 보내고 받고 하신 적 있으시죠? 있죠. 예, 그렇다면 이 박사님 역시 제가 말씀드리는 문제에서 결코 자유롭지가 못하신데요. 큰일 났네요. 예, 거의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로 북한의 해커들이 무슨 짓까지 벌이고 있는지 그리고 이들을 막기 위해 한국과 일본, 한국, 미국 그리고 한미일 동맹 이런 국제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을 못하고 있다는 건데 특히 현 문재인 정부는 이런 문제를 일부러 덮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어쩌면 이게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면서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게 아닌지 이런 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건데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게 소설이나 만화 같은 얘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만약에 이 박사님이 이제 오래 전부터 계획했던 외국 여행을 가시려고 사모님하고 이제 외국 여행 가시려고 아침에 공항에 갔어요. 그래서 한국 돈을 좀 달러로 바꾸려고 공항 내 이제 은행을 갔더니 이게 어찌된 일인지 계좌에 돈이 한 푼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일단 지금 비행기 시간 돼서 빨리 가야 되는데 일단 요즘 세상 필요한 걸 크레딧 카드 쓰면 되니까 일단 그럼 크레딧 카드를 가서 쓰고 은행에다가 이제 확인해 달라고 이제 신고를 하고 이제 비행기를 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이제 목적지 예를 들면 하와이 이제 공항에 도착을 해가지고 입국 심사를 받는데 갑자기 현재 경찰 대테러 부대 요원들이 달려들어서 이 박사님을 끌고 가는 겁니다. 이거 왜요? 그래서 그게 무슨 일이냐 했더니
이봉규 당신은 북한 출신 테러 용의자로 인터폴에 적색 수배 상태다. 이러면서 이제 수사 정보기관으로 무시무시한 대로 끌고 간 겁니다. 어이고. 그래서 조사를 받고 알아봤더니 이 박사님의 모든 신상 정보, 금융 정보 이런 게 홀랑 털어가지고 똑같은 신분으로 가공된 인물이 똑같은 그걸로 여권을 만들어서 테러 범죄를 저지르고 다녔다. 이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아이고, 야, 이거 큰일 날 일이구만요. 이게 듣자니 어이없고 황당하실 텐데 네. 문제는 이게 얼마든지 충분히 당장이라도 일어나고도 남을 일이라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아니 이게 그냥 저 박재홍 박사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UN 보고서에 이런 게 나왔다며요, 얘가. 그래 그 배경이 되는 얘기인데요. 네. 말씀을 드리자면 바로 북한의 해커들이 그것도 개인이 아닌 북한 최고 정보기관이죠. 경찰 총국이 직접 운영하는 해커 부대 요원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그런 일을 대한민국 전 지역 모든 사람들을 목표로 시도하고 있을 거라는 바로 그 사실 때문인데요. 네. 그리고 그걸 막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패, 그 연결고리들이 지금 다 사라져가고 있다는 게 바로 우리 눈앞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도 놀라셨겠지만 에이 설마 그 정도겠냐 하시는 분들 많겠는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요. 네. 북한이 대량 살상무기 WMD라고 하죠. 네. 이 WMD 프로그램 자금 조달을 위해서 세계 각국 은행 그리고 암호화폐 거래소를 해킹해서 무려 20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2조 원 이상을 탈취했다는 게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고 UN 보고서로 이달 초에 공개가 됐죠. 아니 이달 초에 공개됐어요? 예, 한국 언론들에서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은 걸로 아는데. 한국 언론에서 이런 거 중요하게 안 다루고 우리 정부에서도 아무런 발표가 없었는데. 예, 미국에서는 거의 모든 이제 주요 뉴스로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온 보고서냐면 UN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에서 나온 보고서인데요. 네. 가장 심각한 건 북한의 해킹 공격을 받은 국가들 중에 한국이 가장 많은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네. 이게 보고서에 따르면 총 이 조사 이제 분석된 게 이 정도입니다. 드러나지 않은 건 얼마든지 더 있겠죠. 그렇겠죠. 여기 보고서에 나오는 게 35건의 공격이 포착이 됐는데 이 중에 한국이 공격 피해를 당한 게 10건, 인도가 3건, 뭐 다른 나라들은 뭐 1건 정도씩. 그러니까 3분의 1이 우리가 당했네요. 예, 바로 한국에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 등에서 자금 탈취를 목적으로 한국에 집중이 돼서 이루어져가지고요. 이 가장 많은 또 피해를 당한 게 한국의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여러 개가 있고 한국이 상당히 그쪽에서 큰 시장인데 비썸이라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제일 규모가 큰 거래소가 있어요. 네네. 근데 이 거래소가 그 조사 기간 한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만 무려 4번이나 공격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탈취된 자금이 이걸 그냥 가져가면 추적이 되니까 여러 국가들에서 수천 건으로 나눠져 가지고 송금이 되고 환전이 되고 돈 세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된 걸로 이제 보고서가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가 뭐 공식적인 언급 없었죠. 예, 없었어요. 저는 못 들었습니다. 이게 국민들이 바로 직접적인 피해를 당하고 있는 일인데 하다못해 북한의 말을 못해도 국민들한테라도 이걸 알리고 크게 알려서 경고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의하라고. 그래야 조심을 할 거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이. 근데 아무 말 없고 뭐 지금 뭐 일본하고 싸우는 것밖에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들이 이렇게 돈을 털리고 있는데도. 근데 이게 심각한 게 이 북한 해커들이 퍼뜨리는 이런 악성 코드는 예전에 우리가 생각하는 컴퓨터 바이러스하고 차원이 다른데요. 최근 이 북한이 돈을 목적으로 암호화폐 거래소나 암호화폐 이용자들 컴퓨터를 노리는데 이렇게 해서 컴퓨터에 침투한 악성 코드는 암호화폐 저장하는 전자지갑의 이제 비밀번호를 자기가 컨트롤 해가지고 원하는 곳으로 그 돈을 암호화폐를 송금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온라인 네트워크에 연결된 다른 컴퓨터들로 이걸 또 무차별적으로 퍼뜨리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들이 그나마 그냥 도둑질 차듯이 돈만 훔쳐가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게 절대 아니죠. 이런 악성 코드가 일단 컴퓨터에 들어오면 자기들 필요한 정보를 찾으려고 하겠죠. 돈을 찾으려면.
그럼 이것저것 뒤지는데 그야말로 컴퓨터 안에 모든 정보, 그리고 그 컴퓨터가 인터넷에 연결돼서 뭐 했던 작업 기록까지 다 뒤지죠. 예. 그러다 보면 또 보기만 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조금 쓸만하다, 돈 되겠다 하는 정보가 있으면 전부 이걸 복사해서 빼돌리는 겁니다. 어허. 그리고 여기서 얘들이 제일 좋아하는 정보가 뭐냐면 바로 북한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기고 같은 말을 쓰고 이름도 비슷한 한국인들의 개인 정보죠.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신용카드번호 뭐 이런 거 아니라 관련된 비밀번호, 그리고 주고받는 이메일 주소, SNS, 카톡 아이디, 상대방 연락처, 모든 이런 게, 그러니까 그런 해킹이 더 확산이 잘 되는 거죠. 이메일로 뭐 그런 거 사건 많지 않았습니까? 예. 예를 들면 이봉규 박사님 이름으로 그 이메일 계정으로 그 주소록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이상한 메일을 보내서 전부 바이러스 걸리게 하는. 있죠. 그런 거 이런 많죠. 사건들 예. 많이 있었죠. 예. 이런 게 지금 훨씬 고도의 지능적으로 벌어지고 있고, 이제는 뭐 이메일뿐만 아니라 뭐 하다못해 카톡이든 SNS든 모든 거를 얘들이 그 정보를 가져가면 자기들이 장난을 칠 수가 있는 건데요. 네. 이 박사님 이제 컴퓨터가 일하시는데 중요한 부분이니까 나름 관리를 하고 계시죠. 뭐 이런 문제 안 생기게. 그 뭐 관리한다는 게 그저 뭐 저 보안 그 뭡니까 백신 깔아서 가끔 저거 하는 정도죠. 뭐 대가 특별히 뭐 일반인하고 똑같죠. 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보안 위에 권장하는 일들 뭐 그러니까, 이제 공지 뜨면 하는 그런 정도겠죠. 예. 뭐 바이러스 경고 뜨면 뭐 이렇게 뭐 깔으라고 다운 받으라고 하고 이런 식인데. 그 정도죠, 뭐. 예. 사실 이렇게 하면 별 걱정 없다고 할 수도 있는데, 물론은 안 하는 것보다 이게 낫겠죠. 예. 그런데 이런 방법은 사실 한마디로 그냥 좀도둑 예방하는 차원이라면 북한 해커 부대가 신종 악성 코드를 개발해서 작정하고 덤비면 현재로서 이걸 미리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게 업계의 설명입니다. 왜냐하면 걔네들이 만든 악성 코드가 확산이 되면 그거를 감지해서 거기에 대해 대응하는 차원이지, 걔들이 만드는 걸 먼저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 없는 거죠. 야, 이게 군사 위기나 똑같은 거네요. 요즘에 북한 그러니까, 애들이 소추화되는 게 요격이 불가능하되는 거 아닙니까? 똑같네 이게. 그러니까 어쩌면 보면 더하죠. 더한 거네. 것도 아니고 어디서 벌어지는지도 피해자 자신도 모르니까 피해를 당하면서도.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을 군사보다 심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소미아 문제 같은 건 국방정보협정인데 이거랑 직접 관련이 있냐 할 수도 있는데요. 첫째는 북한 해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찰 총국이 총괄하고 있고 사실상 군사 조직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하는 일이 군사 첩보 활동의 일환으로 벌어지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경을 넘어 정보를 훔치는데 어디서 어디까지가 국방정보다라고 선을 그을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렇게 벌어지는 사이버 첩보 전반적으로 모두가 경제, 사회 모든 게 연결된 문제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지소미아에서도 연결되는 문제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북한의 해킹에 대응하는 방법은 현재로서 소위 이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방법밖에 아직은 없는데요. 나중에 사후 대응을 하는. 근데 이 사후 대응이라도 최대한 효과적으로 해야겠죠. 현재로서. 그런데 이런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해질수록 북한 해커들의 활동도 이제 기가 꺾일 수밖에 없는 건데, 예를 들어서 악성 코드 감지되고 5분 만에 대응하는 거랑 그 며칠 지나서 그걸 아는 거랑 그렇죠. 피해를 비교할 수가 없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전 세계 동시다발로 이루어지는 해킹을 한국 혼자 대응하는 거와 일본, 미국 등 정보기술 선진국들하고 같이 대응하는 거랑 이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비교가 안 되죠. 일본의 정보력 같은 건 뭐 굉장한 거니까. 더군다나 뭐 미국 다음에 큰 금융시장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그건 기술력이나 이 정보력이 대단하겠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 지금 가는 방향 보면 지금 절실히 필요한 방향하고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죠. 뭐 국정원, 기무사 이런 데서 비밀리에 운영하던 사이버 대응 조직을 뭐 댓글 조작했네. 사실 뭐 김경수, 드루킹 이들에 비하면 정말 비교도 안 되는 건데, 그런 거 혐의 씌워가지고 다 사실상 무력화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런 그 조직들이 무력화되고 바로 그 뒤부터 북한 해커들의 이런 금융기관 금융 해킹 도둑질이 완전히 본격화했다는 점에 네. 바로 한국 정부가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비난을 받게 된 겁니다. 예. 여기에 더해서 이제 그나마 기댈 만한 일본과의 사이버 국제 공조 가능성도 사라지겠고. 근데 생각해 보시죠. 일본과 저러는 거 보면 미국이 우리가 도와줄게라고 나설까요? 안 나서죠. 그 미국 정부에서 그렇게 말렸는데 결국 일 그러니까. 저질러서 지금 미국 분위기 대단히 나쁘다는 거 잘 아실 텐데요. 예. 그렇다면 또 다른 나라들 제3의 국가들이 그럼 우리가 같이 북한 해커 막읍시다 하고 나설까요? 절대 아니죠. 오히려 우리를 좀 어려워할까, 이제 뭐 두려워할걸요. 왜냐면 북한하고 정보가 자꾸 사야구는 것 같으니까 못 믿죠, 우리를, 오히려. 그럼요. 쟤들 괜히 저 한국 가까이 갔다가 우리까지 저 동해금으로. 북한산 악성 바이러스 전염될라 하면서 예. 피하죠. 예. 가까이 안 하려고 그러고. 그렇죠. 근데 사실 현대는 사이버 전쟁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뭐 미사일 한 방, 총 한 발 안 쏘고도 전쟁이 끝날 수가 있는 건데 바로 사이버 전쟁 그리고 안 보이는 곳에서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사이버 첩보전 때문인데요. 지금 대한민국 현실이 이런 사이버 전쟁 벌일 수 있는 부대를 다 해체해버리고 옆에서 도와줄 친구들이랑은 싸워서 갈라서고 또 그거 바라보는 다른 나라들한테는 기피 대상으로 찍혀가지고 국제적 왕따가 되고 있는 바로 그런 상황, 그런 갑갑한 지금 현실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참 심각한 문제를 지적해 주셨네요. 참 큰일이네요. 여기에 대해서 또 국민적인 담론이 있어야 돼. 아유, 그냥 오늘 듣고 보니까 아주 섬찟한데요. 아유, 박재영 박사님 고맙습니다. 심각한 상황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게 지소미아도 다 연결되는 건데 이런 심각한 거를 왜 그럼 이 정부가 그러니까 지소미아 폐기하니까 일본에서도 우려가 나왔거든요. 일본에서 우려는 뭐냐면 지금 집권 여당이나 이제 청와대는 잘못 해석하고 있는데 그만큼 한국의 정보가 소중해서 한국과 군사정보 교류가 안 되면 일본이 손해를 해서 저렇게 뭐 아베 정권이 발끈하고 나섰다. 천만에 그게 아니라 왜 일본 정보가 고급인데 왜 우리 정보를 이거를 안 한다는 거지? 그렇다면 북한하고 같이 가자는 건가? 그럼 북한의 핵과 같이 가서 그럼 일본하고 싸우자는 건가? 미국하고 한미동맹 파기하고 그럼 중국하고 붙자는 건가? 그거구나 해서 일본이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그렇다면 북한과 한국이 한편이라고 상정하고 우리도 대비해야 되나? 이래서 난리가 난 건데 이거 더불당이나 청와대는 우리 정보가 대단해서 일본이 아쉬워가지고 그런다고 이렇게 새빨간 거짓말인지 아니면 착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지금 그런 상황인데 북한의 이 해커 정부도 정부지만 우리 돈을 빼가고 이봉규가 갑자기 테러리스트로 쟤들이 정보를 조작해서 활동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섬찟하네요, 여러분들. 이거 참 못 믿을 나라가 됐습니다.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거 국민들이 스스로 지켜야 되는 나라가 됐어. 어떻게 된 게? 큰일 났습니다. 하루 빨리 우리가 나라가 정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힘을 모아 주십시오. 이건 참 너무 이제 불안한데요. 네. 주말인데 하여튼 여러분들 광화문 집회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우리 보수 우파 유튜버들도 구독 많이 눌러 주시고 힘을 이렇게 모아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